50만 원 이상 혹은 100만 원 이상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사용처를 소명해라 라고 보존 권고가 나오기 때문에 처분을 통해서 얻은 금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어떤 채무를 탕감시켜주고 당연히 채권자는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개인회생을 시켜주게 되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과연 개인회생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무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여러 항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원에서 특히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요소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최근 채무예요. 최근 채무를 살펴보는 이유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직전에 대출을 막 받아서 내 개인회생 할 거니까 한번 원 없이 쓰고 개인회생 해서 깔끔하게 탕감받자, 이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출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거를 도박에 사용을 한다든가 명품 사치에 사용한다든가 미용 목적 성형수술 등에 이용을 한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 정당한 어떤 금전 사용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도록 합니다. 계좌 내역을 내게 되면은 법원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50만 원 이상 혹은 100만 원 이상의 사용 내역에 대해서 사용처를 소명해라 라고 보존 권고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사용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많은 채무자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기존의 대출 채무를 상환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이거는 이제 뭐 돌려막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생계를 유지를 하고 채권 추심을 피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라서 법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내가 필요적인 생계비로 썼어요. 밥 먹는데, 의료비, 그다음에 유류비 이런 데 사용을 했다면 그조차도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두 번째는 최근 재산 처분입니다. 개인회생을 앞두고 재산이 처분이 되었다라는 것은 법원 입장에선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의심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차가 있는데 이거를 팔고 현금화시키는 것, 이것 자체는 사실 현금화라는 것은 은닉이 쉬운 재산이거든요. 생각해보시면은 부동산은 거기 그대로 있는데 현금을 받게 되면 이거는 언제든지 사용을 하고 내가 인출을 해가지고 숨겨둘 수 있는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재산 처분이 있다라면은 그 재산 처분의 금원, 처분을 통해서 얻은 금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회생을 앞두고 급여가 낮아진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부분을 변제금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소득이 낮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변제금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면은 개인회생을 앞두고 채무자가 이직을 한다든가 직장 내에서 갑자기 소득이 낮아지게 된 경우 법원에서는 이거 고의적으로 짜고서는 소득을 낮춰서 개인회생을 유리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앞두고 이직을 하였는데 소득이 낮아졌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대한 소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은 소득이 낮아지는 거는 취업하는 과정에서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엄격하게 보진 않지만은 이게 고의적으로 이제 위장 취업을 한 것이 아닌가 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세히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급여 관련해서 소명이 이제 안 되거나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요, 뭐 개인회생이 안 된다기보다는 조건부 인가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리스크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진행하시는데 내가 이직을 해서 소득이 낮아졌다라고 한다면 변호사들과 좀 상담을 해가지고 필요 서류들 잘 구비하셔서 진행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는 개인회생 이전에 이혼을 해서 재산 분할을 한 경우이거든요. 이혼을 하고 재산 분할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개인회생 이전에 이제 재산 분할이 된 경우에는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뭐 진실한 이혼이 아니라 어떤 개인회생의 유리함을 얻기 위해서, 청산가치를 줄이기 위해서 위장으로 이혼을 하고 재산을 일방 다른 배우자에게 몰아준 것은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재산 분할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뭐 1대1이다. 뭐 이렇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가진 명의를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경우에는 보전 권고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혼을 할 때 있어서 근데 재산 분할이라는 건 양 당사자 간의 협의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고 거기에 따른 뭐 사실 합리적인 설명이 있으면은 되는 것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일방 배우자가 양육을 하기로 했고 양육비에 가름해서 재산을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거에 이혼을 했고 재산 분할을 했는데 내 재산을 좀 일방 배우자한테 준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혼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자료들을 잘 준비를 해서 소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개인 회생을 앞두고 이사를 한 경우인데요. 개인 회생을 좀 진행을 준비를 하시는 많은 채무자분들이 조금만 알아보시면은 서울회생법원이 가장 유리하다는 거는 뭐 아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생법원의 관할을 서울회생법원으로 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셔서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나 주거지 자체를 옮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고 뭐 진행을 하면은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제도를 좀 악용을 해서 위장 취업을 하거나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법원 입장에서는 원래 과거에 포항에서 계속 살던 사람인데 갑자기 서울에 직장을 구했네? 너 여기 직장 구한 게 맞아? 라고 좀 의구심을 가지고 보전 권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재직 증명서랑 경우에 따라서 이제 지하철 통해서 출퇴근한 기록들 같은 경우도 제출하거든요. 그런 자료들 통해서 이제 소명을 하면 되니까 그런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서 보는 요소들이 어느 정도는 정형화되어 있기는 해요.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필요한 서류들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조금 개인회생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점이 조금은 궁금하다 혹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루틴하게 이제 벌어졌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편하게 여러 사무실 상담 받아보시면서 개인회생 진행 가부나 결정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